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네. 김경률 비대위원회 거치 관련 논의가 없었던 거냐? 네. 없었다. 총선 관련해서 말씀 없었다. 이태원 특별법 없었다. 당정관계 없었다. 더 소개해줄 내용은 없느냐? 없다. 이렇게. 오로지 민생. 네, 오로지 민생. 온리 민생. 네. 근데 정말 다른 얘기가 없었을까요? 윤 대통령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겁니다. 네. 믿으셔야 합니다. 네, 너무 길게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식사 시간이 다 됐네요.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뉴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오늘 뉴스 브리핑은 우리 최윤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윤경 기자입니다. 아, 이거 근데 요새 말 조심해야 돼서 왜요? 대통령을 누구보다 관심 갖고 있는, 대통령에 관심 갖고 있는. 그게 더 오히려 오해 그런가요?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누구보다 안다고 하면 대통령이 화내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갑니까? 네, 오직 민생. 오직 민생입니다. 김건희 얘기는 없었다. 뭐예요? 아, 갑자기 왜, 겁나게 왜 무슨 그래? 이름만 나오면 이렇게 다들 얼음이 돼가지고 다음 멘트도 안 나오고. 그래요. 발발발발 떨림.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았나 봐요. 아우 큰일이다.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네. 2시간 오찬에 이어서 37분 네, 차담까지 네, 네. 합의 160분 정도 됐습니다. 160분요? 네, 상당히 길죠. 네. 어. 점심을 2시간 드신 거예요? 지금 뭐 타박하는 거예요? 점심 2시간이나 우리 먹냐고. 직장인들 때 30분 먹기도 힘든데.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 생각은 했어요. 근데 네. 2시간 37분이라고 했으니까 네. 상당히 긴 시간이기는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후에 대통령실을 찾은 건 처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네.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자, 그 사진 그대로 보여주세요. 저 오찬 전이에요. 밥 먹기 전입니다. 네? 식사 전에. 우리 대통령 팔이 짧아지신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진취적인 손가락 안 보이세요? 손가락이 길군요. 손끝에 힘이 있어요. 손끝에 네네네. 상당하니 이게 딱 명확하게 가리키는. 어디 가리키시는 거였는데? 자, 그게 네. 이제 미래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직 민생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요.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네. 이방이 처음이냐. 그래서 예, 그렇다 처음이다. 그럼 이리 와 보십시오. 네.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저쪽이 이제 어린이 정원이고 이쪽이 분수 정원이고 저쪽이 드래곤이 아니, 근데 저렇게 약간 하늘 호텔이다. 쪽으로 이렇게 향하면- 설명하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저 정도면 사실 용산에서 볼 때 저 네. 정도 높이면 그냥 하늘 아니에요? 아니 그거 제가 안 가봐서 정말 모르겠고 네. 참 지근거리에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함께 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용산 어린이 정원 있고 네. 분수 정원 있고 이렇게. 그런 거 설명을 해주셨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한번 너도 와봐라 이렇게 해서 봐라 여기가 이런 전망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너도 한번 아니. 와야지 여기 이런 느낌인가요? 뭐 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제 참석자는 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혁 원내대표 두 사람이 갔고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이렇게 총 아. 6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네네네네. 그 대통령실에서 먼저 두 사람을 초청을 했고 당에서 응하면서 성사가 네. 됐다고 하는데요. 수적으로 너무 열세 아닙니까? 저도 그 생각했죠. 당이? 네. 아니 너무 이게 진짜 너무 기자로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수적으로 좀 열세라고 저도 보여서 그래야 되는데요. 네.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뭐 독대를 하지 않는 한 네, 대충 네. 숫자를 맞춰서 갑니다. 한 3, 3 이렇게 정도를.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것 네. 같고 다만 이제 핵심 이제 인사들을 당에 네. 초청을 했다, 당 인사들을 초청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조율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화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과 뭐 비서실장, 정무수석, 특히 정무수석이 많이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설 앞두고 우리가 이제 갈등으로 보이는 것들은 빨리 해소를 하자. 아하. 아마 이런 공감대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음. 하는데요. 자,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면 브리핑을 합니다. 네. 왜냐면 저거 즐겁게 밥 먹자고 만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브리핑을 이쪽에서는 윤재혁 원내대표 당에선 그리고 여기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도훈 홍보수석이 각각 했는데요. 네. 어떤 얘기를 했을까? 도대체 이 2시간 37분 아하.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를 다 읊고도 남을 정도의 긴 대통령과 시간인데 여당 대표. 핵심 네. 인사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네, 윤재혁 원내대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오늘은 민생 문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주로 민생 문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민생. 첫째도 민생, 어쨌든 둘째도 민생 민생. 문제를 위해서 당정이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오늘 만남 넷째나 매일 민생이라고 되어 했으면 있죠. 좋겠습니다.
모든 네. 정치인들이 너무 관심 가지시니까. 그렇죠. 민생 얘기를 했고 네. 민생 얘기를 해서 민생 얘기만 했다. 이게 아. 윤재혁 원내대표의 대답이었어요. 민생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근데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네. 김경률 비대위원회 거치 관련 논의가 음. 없었던 거냐? 네. 없었다. 없었다. 총선 관련해서 말씀 없었다. 이태원 특별법 없었다. 당정 관계 없었다. 당 차원에서 민심 전달해야 하는데 수시 소통하니까 특별히 자리 만들어서 할 계획 없다. 더 소개해줄 내용은 없느냐? 없다. 이렇게. 오로지 민생. 네, 오로지 민생이었어요. 온리 민생. 네. 근데 민생이 뭐 얘기한 거지? 근데 보세요. 오늘 만난 의미는 어떤 거? 기자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물어봐요. 아. 아니, 왜냐면 설마 이 2시간 37분 동안 진짜 민생 얘기만 했을까? 어. 그래도 이 중요한 국면에 만났다는 네. 게 의미가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네. 당정 갈등 봉합됐다고 봐야 하나? 오늘 만난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봐야 어허. 하나? 근데 어쨌든 민생 문제를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민생. 만남이 있었다. 아, 민생이야 민생.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네. 무엇이 민생인가? 아, 그렇습니다. 무엇이 네. 민생인가? 바로 어떤 거? 이게 무슨 뭐 김건희 얘기 없었다, 김경률 얘기 없었다, 이태원 특별법, 당정관계, 총선 다 없으면 어떤 것이 민생인가? 그렇지. 물어봐야죠. 네, 이 양쪽의 브리핑을 보면 일부 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주택 문제 이야기를 길게 주택 나눴다고 문제. 하고요. 네. 그리고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철도 지하화? 네, 대통령이 이제 그 철도 일부만 지하화를 하더라도 수도권, 뭐 전남, 순천 이런 철도들을 언급하면서 일부 네. 구간만 지하화를 해도 활기가 돈다. 이 철도가 지상에 있으면서 양쪽이 갈라지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걸 지하화하면 이 지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네. 뭐 이렇게 활기가 돌 수 있다는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과 실실 굳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잇따른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신속하게 이건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를 해달라. 지시를 했다. 민생. 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이거는 전에도 대통령이 한 적이 있었죠. 네네네네. 여야 간 협상을 계속해달라, 포기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반도체 얘기도 일부 나왔다고. 반도체요? 네, 반도체? 네. 산업사회의 어떤 민생이지 그것도 참. 법 같은 것이니까. 민생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생에 진짜 완전 집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지난 서천의 그 화재 현장에서 올라오는 전용 열차 안에서도 맞다. 거기서 참 민생 얘기했죠. 그게 제가 이제 서천에서 찍어봤거든요. 서울역까지. 네.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전용 열차니까 좀 빠르다고 하면 2시간 정도는 같이 이제 앉아 민생 있었는데 얘기야. 그때도 이제 민생 이야기를 했다. 오늘 한동훈 그 위원장이 네. 출근길 문답에서 기자들과 문답할 네, 때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시간 37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 거냐, 도대체 진짜 민생 얘기만 한 거 맞느냐고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 이거 지금 한동훈 위원장 워딩입니다. 네네. 윤 대통령과 이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고 하는데 구질구질하다. 민생을 얘기하기에는 2시간 37분은 짧고 2박 3일도 짧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말하자면 하긴 뭐 2박 3일도 짧을 수는 있죠. 그럴 수 있겠죠. 네네네. 근데 정말 다른 얘기가 없었을까요? 윤 대통령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겁니다. 네. 믿으셔야 합니다. You have to. 네. 근데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 네. 오찬 만찬을 많이 가요. 네. 뭐 이를테면 초선 의원들을 불러서 그 여당의 네. 초선 의원을 초청한다든지, 뭐 오부 요인을 초청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각 당 대표들을 초청한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올 때 메시지가 정리가 다 됩니다. 사람이 많아도 어지간하면 메시지가 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런 대화를 했다까지는 이제 공표 가능. 그 네. 밖의 이야기는 공표할 수 없음. 이제 이런 합의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저 정도로 이제 컴팩트하게 만났을 때는 네. 이 이상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취재를 한다 하더라도 컨트롤이 완벽하게 되죠. 더 알기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 같은 건 정말 없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불편한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이렇게 5명, 6명이 만나서 할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정말 뭐 전화를 1대1로? 하든지 독대를 하든지 할 확률이 더 높죠. 네. 그리고 이 입장은 이제 그 대통령실과 당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정리됐어요? 네, 덫이된 명품백입니다. 이른바 이 덫 발언이 네. 덫에 걸렸다의 덫 발언이 요즘 여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더치페이 아니고요. 덫이 됐다. 덫이 네, 됐습니다. 트랩. 예. 근데 이수정 교수가 네. 옛날 우리 여기 나와가지고 네. 그 명품백 진짜예요? 해가지고 이제 한번 난리가 났다가 네. 그 17일에는 국민에게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네.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거의 리트머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어떻게 이 입장이 바뀌었냐면 네. 사건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게 덫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든다.
알면 할수록 이게 덫이었구나. 뭐냐면 예? 김건희 여사를 향해 덫을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몰카 공작에 몰카 공작. 더 방점을 찍은 겁니다. 아 그래요. 그 태영호 의원이 또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네. 그전엔 여기도 또 사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태영호 의원도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종북 인사들이 놓은 덫. 몰카 함정 취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 그러면 종북 인사들이 놓았으면 그 가방은 그러면 북한 돈으로. 그랬을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여권에서도 네. 이제 입장들이 적당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단 이제 말씀이시구나. 돌발 발언은 아마 안 나올 것.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요 입장 정리가 됐다는 게 네네. 그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의원들도 다. 덫으로 지금 대동단결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톤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다른 얘기가 없었을까요? 나한테 몇 번 물어봐요. 없다며 네, 이제 그냥 없다고 믿으라며.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당연히 당정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특히 뭐 공천 이야기 같은 걸 물어볼 텐데 가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이랑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네. 민생에 관한 이야기 잘 나눠보겠다.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다. 공천은 당이 하는 거다. 요걸 한동훈 위원장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이제 이 오찬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찬 후 국회와 당사로 복귀하지 않고 개인 일정을 이유로 어제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요? 네. 오찬 그러니까 점심 후에. 먹고 나서 네. 끝나고 나서 네. 점심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개인 일정을 갔은 게 아닌가 싶네요. 네. 혹시 귀에서 뭐 이렇게 피 닦고 이랬던 건 아닐까요? 아니 왜냐면 아까 저 윤희숙 의원이 그랬어요. 4시간인가 같이 얘기했는데 자기 얘기를 못했다고 한마디도. 네, 그래서 좀 많이 지쳤을 수도 있다. 기가 많이 빠졌을 수도 있다. 네, 어쨌든 네. 공개 일정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두 사람의 네네. 만남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예. 네, 그다음 뉴스는 다음은, 뭡니까? 네, 사천 맛집입니다. 사천? 네. 사천 뭐 짬뽕? 뭐예요? 그러니까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그건 이제 내일 모레 네. 우리 임종석 네. 의원까지 한번 얘기 들어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네. 이제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은가 얘기하면서 정권 심판론, 민주당의 네. 정권 심판론에 운동권 심판으로 맞불 놓은 이제 프레임을 짠 건데 네. 또 사천 논란이 빚어집니다. 당연히 여기도 출마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도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여기 출마 의사를 밝혔던 권오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언론에서 이미 전략 공천이 된 양 보도하고 있지만 네. 위원장께서 공정하게 공천 과정을 진행할 거라고 국민과 한 약속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위원장이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네, 있다. 불만을 내둘러서 나타낸 건데 저기 비대위원장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찍어가지고 네. 이제 지원하거나 소개하거나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사들을 매력적으로 보고 우리 카드로 쓰겠다는 건지는 이제 보니까 대략 오케이. 라인업을 알겠어요. 근데 네. 이게 과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여기까지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천 네, 공천의 공천이 아니라 사천의 맛집이다. 네, 사천. 그래서 이제 뭐 한강벨트 이렇게 쭉 따라서 가는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역대급으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죠. 지금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질문을 받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윤희숙 후보처럼 특정 지역의 후보자 이야기를 계속 할 것이냐 질문을 했어요. 기자들이. 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지향이나 시대 정신을 말할 수 있는 후보를 얘기하고 소개하는 게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계속 이렇게 한다는 얘기했어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제가 그분을 반드시 공천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다. 아니고. 이해를 해달라. 근데 이제 이건 앞으로도 계속 네.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거기서 뭐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네. 분들한테는 좀 반발이 심해질 수밖에 그리고 없겠네요. 이제 시스템 공천을 얘기했으면 절차의 정당성을 갖춰줘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이 이제 누군가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나는 그냥 소개만 할 뿐이다 정도로 네, 계속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은 그렇고요. 자, 사천 맛집까지 봤고요. 다음은 어디입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아. 거부권 의결입니다. 뭐 예상됐던 일이긴 하죠. 네, 이태원 네. 참사 특별법이 결국에 이제 대통령실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이 제2 요구안을 의결을 했고요. 이제 대통령이 제가하면 이건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되는 것이죠. 네. 요건 어떻게 제2요구안을 네.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용산에서 제2요구안을 요구를 해서
제2여권 아니 이건 절차예요. 네, 절차는 절차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애초에 당에서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또 요청한 요청을 바가 했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그 당정대가 아마 다 같은 생각이었던 것 생각이니까. 같은데요. 대신 이제 형식은 취해야 되니까. 네, 근데 다만 정부와 여당 모두 마음의 부담은 갖고 있을 수밖에 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참사였고 네. 엄연히 이제 유가족들이 있는 음. 그런 이 사건이기 때문에 사고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에 대한 네. 반감이 엄청나게 크죠. 그럴 수 국민적 있죠. 반감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유가족의 요구는 정확하게 뭐였냐? 특조위를 설치해서 진실을 규명해달라.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치가 어떻게 있었는지, 사고를 왜 못 막았는지, 그럼 책임자는 누구인지 네. 이것들을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 그 이후에 이제 보상 이야기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가족들의 요구인데요. 네. 정부는 어떻게 얘기했냐? 반대 이유가 특조위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없다고 주장해요. 정부는. 이제 특조위 11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특별법에 따르면 네.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국회의장과 유가족 등이 협의해서 3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대 야당이 이제 그 좌지우지하게 될 거다. 특조위의 구성을. 이게 이제 정부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 참사 조사를 하는데 네. 여야가 이렇게 숫자 맞춰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의 네. 비극인데 항상 이제 이런 문제로 갈등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렵다고 이제 정부는 네네네네.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권한이 너무 광범위해서 특조위가 사법부의 행정부와 사법부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다시 협상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신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배상 지원책을 발표하겠다. 최대한 선배상하고 유가족들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유가족들이 엄청나게 반발했고 대통령실에 오늘 진입을 하려다가 그거는 이제 진입은 하지 못하고 서울광장으로 가서 이제 입장을 발표한다고 네네네. 하고요. 앞으로는 이게 정권에 또다시 부담이 될 걸로 보이고요. 제2요구권이 왔지만 사실 네.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있을까요? 네, 이재명 습격범 기소. 기소가 드디어 됐군요. 네, 됐습니다. 부산지검이 이제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김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했어요. 공직선거법도 네, 들어가요? 네. 왜 그렇죠? 특이하죠. 이 공직선거법이 들어갔다는 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걸 네네네네. 게 있어서인데 이 뭐냐면 그 이분이 범행 동기 이 범인이 뭐라고 했냐면 범행 동기를 조사한 결과 어떻게 네. 나왔냐 김 씨가 이 차기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나라도 이 이재명을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라는 이제 극단적인 생각에 빠졌다. 네. 이게 부산지검의 특별수사팀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조사 결과 이 사람이 뭐 진술을 이렇게 했나 보죠? 네, 그런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서 범행을 했다. 범행 동기 자체가 이제 그 뭐 4월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주도로 종북 세력이 공천받아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뭐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 되는 걸 저지하려고 했다. 계속 이제 이런 정치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네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모여갖고 점점 더 자가 발전하면서 더 그렇죠. 극단적으로 오류 수정은 안 하고 가니까 네.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름한 여의도를 봐야 한다 말씀드릴 수 뭐 있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장르한 여의도만 보시란 말씀은 아닙니다. 네. 이거 정도는 적어도 하나는 끼고 원 네. 플러스 원은 뭐 본인 좋아하시는 성향으로 보시는 건 좋대. 요 정도 어느 정도 중립을 지키는 요런 방송 하나는 좀 끼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좀 잔인한 대목도 드러났어요. 네. 범행을 준비한 과정이 드러났는데 이 지난해 4월 살인 방법으로 목을 찌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 차례 그걸 연습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이 끔찍하네, 이거. 계획했던 범죄다라는 네, 걸 네, 이제 네. 검찰에서 밝힌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 테러 범죄이다. 선거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방해한 범행이다라고 네. 이제 검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미수죠. 미수, 네. 살인 미수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함께 혐의로. 도왔던 공범도 이제 미수 방조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다음은 마지막인데요. 비례대표 임기 쪼개기입니다. 비례대표 임기를 쪼갤 수가 있나요? 뭐 불가능한 건 없으니까요.
정치는 생물이고 상상력이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으니까. 제 상상력이 부족했군요. 네, 네. 네. 정의당이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했습니다. 2년 순환제? 네. 이게 뭐냐면 네. 먼저 이제 비례대표 그 22대 국회가 되면 들어가잖아요. 2년 동안 이분들이 이제 그 자신의 임기 동안 활동을 하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를 내려놓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 후순위가 승계를 하게 돼 있잖아요. 어. 그분들이 남은 2년 동안 네. 이제 의원으로 활동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하는 이유는 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걸 제가 이제 약간 그 의원 임기 쪼개기라고 했다가 지금 정의당에서 하도 많은 항의를 받아가지고 그쪽에 이제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럼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 임기 나누기라고요? 뭐라 그래요? 순환 임기제라고 순환 이야기하는데 임기제.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제가 이제 순환 임기제. 네네네. 네, 이제 이 취지가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걸 다룬 언론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걸 또 최은경 기자 해냅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서독 얘기를 하시던데 서독 녹색당이 1980년에 처음 이제 도입을 해봤던 거죠. 이거를?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이 좀 다르다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 양당과 그리고 이 진보당, 정의당, 이 진보 진영은 약간 달라요. 여기는 진영이 정치를 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내가 후보를 하는 거, 내가 의원을 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이? 네, 진보 세력이 같이 정치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구보다 비례가 훨씬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선자 개인이 아니라 이제 해당 국회 내에서 진보 정당이 쟁점화해야 할 의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 하나 가서 4년 동안 내리 같은 상임위에서 예를 들면 내가 노동 전문가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년 내리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2년 단위로 보통 상임위를 바꾸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진보당에서 내야 될 의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환경이 있고 노동이 있고 그다음에 약자가 있고 뭐 국방 문제도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있는데 2년씩 하자는 거죠. 그래서 더 다양한 의제를 진보 정당이 국회 안에서 낼 수 있다.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 순환 임기제? 네, 그게 하나 이유가 있고. 순환이 원래 이제 1기가 2기 갔다가 2기가 다시 1기고 뭐 이렇게 좀 돌아야 되는 거예요? 순환의 의의가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진보 진영에서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네.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처음 해보겠다고 한 거였는데 2016년에 녹색당이 이 비례대표 순환 임기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 이제 1, 2번이 만약에 한 2명이 당선됐어요. 그럼 1번이랑 2번이 의원이 되죠. 네. 그럼 3번, 4번이 정책보좌관을 하는 거예요. 3번, 4번이 다음에 후순위 승계를 하죠. 네. 1번, 2번이 정책보좌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가능은 하겠죠. 아니 1년씩 만약에 이렇게 나눠주면 1년씩이요? 근데 이제 상임위가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법안이 통과되는 게 1년 안에 다다닥 통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성과를 내려면 2년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래요? 4년 동안도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순환 임기에 1기를 하신 류호정 의원이 잠시 후에 또 우리 방송 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네.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진보 정당에 네. 새로운 이제 대중 정치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후보자가 너무 없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 막상 지방 선거가 나가서 보면 중앙 정치한 사람만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자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풀을 좀 풀을 넓힌 그래서 다음에 전 의원들을 많이 만들겠다. 그래서 전국으로 이제 지방 선거 때 뿌린다. 이제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1년씩 하면 더 훨씬 많은 풀들이 좀 될 것 같은데. 그건 정의당 관계자와 만나서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네, 근데 비판이 당연히 나오죠. 네. 이게 자리 나눠먹기에 그칠 수가 있다. 이건 기득권 내려놓기가 아니다. 기득권 나눠먹기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의당이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딱 5대5가 나왔다는 거예요. 시민 2,000명 대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했는데 5대5로 나왔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했다. 5대5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5대5라 이거지요. 여러분 어디 가셔도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곳은 없을 겁니다. 역시 최은경 기자입니다. 네. 이제 정의당 마음도 꽤 많이 간파하신 것 같은데. 네, 마음을 주입당하고 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은경 기자와 함께 오늘 뉴스들, 정치 뉴스들 살펴봤고요.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 네. 우리 최은경 기자 이렇게 막 손을 제스처 이렇게 막 해서 설명해 주시면 거기 막 빠져든다는 분이 많습니다. 마치 그 손이 무슨 자기한테 신호를 주는 것만 같대요. 이렇게 네. 이렇게 쫙쫙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답니다. 최은경 기자 고생 네,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